기원전 331년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 도시인 페르세폴리스가 불타던 밤 4,000톤의 금이 약탈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난당한 건 금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국의 신뢰였죠.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궁전을 뒤지며 금을 실어 나를 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훔치는 게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작동시키던 연료였다는 사실을요. 페르시아는 이 돈으로 관리들에게 급여를 주고 2,700km에 달하는 도로망을 유지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시스템이 셧다운 돼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알렉산더가 천재여서 페르시아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쌓은 실수들을 수확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아를 멸망으로 이끈 그 실수들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추적하면 진실이 보이거든요. 기원전 331년 10월 1일 현재 이라크 북부로 추정되는 가우가멜라 평원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엄청난 병력을 모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 10만에서 많게는 25만까지 추정되죠. 알렉산더는 4만에서 5만 정도였고요. 숫자로만 보면 페르시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원이었거든요. 페르시아 기병과 전차가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최적의 지형이었던 겁니다. 전투는 새벽에 시작됐는데 초반에는 페르시아가 우세했어요. 페르시아 군의 좌측이 알렉산더 군의 우측을 밀어붙였고 중앙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가 직접 기병을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다리우스였죠. 페르시아 진영 한가운데를 쐐기처럼 파고 들어간 겁니다. 다리우스의 왕실 근위대가 막아섰지만 이내 뚫렸고 그 순간 다리우스는 전차에 올라타 도망쳤어요. 전투가 시작된 지 고작 두어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왕이 달아나자 페르시아 군대 전체가 무너졌죠. 10만 대군이 순식간에 흩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리우스가 왜 도망쳤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2년 전 다리우스와 알렉산더가 싸운 첫 대규모 전투인 이수스 전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페르시아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의 보급선을 끊고 후방에서 공격했거든요. 협곡 지형이라 숫자 우위도 크게 의미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알렉산더가 직접 돌격하자 다리우스는 도망쳐버렸습니다. 제국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왕이 2번이나 달아난 거죠. 만약 다리우스가 가우가멜라에서 전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면 순교자가 됐을 겁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왕의 죽음에 분노했을 것이고 다음 왕이 즉위해서 복수를 외쳤겠죠. 제국은 계속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살아서 도망쳤고 그 결과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도시 바빌론이 저항도 없이 알렉산더에게 항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왕도 도망쳤는데 우리가 왜 싸우냐는 거였죠.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 도시인 페르세폴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리우스는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바로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 다리우스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1대1 결투에서 적장을 죽인 기록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왕이 된 과정에 있었죠. 기원전 338년 환관 바고아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르트세르크세스 3세와 그의 아들들을 독살하고 다리우스를 왕좌에 앉힌 거예요. 다리우스는 왕족이긴 했지만 반개 중에 반개였거든요. 대부분의 귀족들이 그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바고아스를 독살한 거였는데 이것도 의심을 샀죠. 자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을 죽인 거니까요. 그러니 전투에서 죽으면 순교자가 아니라 왕위를 훔친 사람의 최후일 뿐이었던 겁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어떻게든요. 그래서 위험하면 도망쳤던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선택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측근 중 하나인 베스트 장군이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거든요. 도망친 왕은 부하들한테도 배신당한 겁니다. 이제 기원전 331년에서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기원전 480년 9월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함대가 그리스 지역인 살라미스 해협에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함선이 600척에서 800척 정도였고 그리스는 370척에서 380척 정도였습니다. 숫자로는 페르시아의 함선이 그리스의 함선보다 거의 2배였어요. 게다가 아테네는 이미 불타고 있었고 그리스군은 살라미스 섬으로 후퇴한 상태였거든요. 승리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언덕에 옥좌까지 설치하고 앉아서 전투를 관람하려 했어요. 페르시아 소속인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 아르테미시아가 조언을 했습니다. 함대를 보내지 말고 육군으로만 압박하라고요. 살라미스 섬에 고립된 그리스군은 식량이 떨어질 거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항복할 거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시간이 많았고 보급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크세르크세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년 전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에서 당한 치욕을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확실하게요. 그래서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협은 너무 좁았어요. 페르시아의 큰 전함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오히려 방해가 됐죠. 그리스의 작고 날렵한 3단 노선들이 페르시아 함선의 측면을 들이받았고 페르시아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확한 손실 숫자는 기록마다 다른데 최소 200척에서 많게는 300척 이상이 침몰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육군 5만 명을 그리스에 남겨두고 자기는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장군 마른도니우스에게 맡기고요. 1년 후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마르도니우스와 그의 병력 5만 명은 모두 전멸합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었죠. 만약 크세르크세스가 아르테미시아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스는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식량도 없고 보급선도 끊긴 상태에서 페르시아 육군이 육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아테네는 항복했을 것이고 스파르타도 고립됐겠죠. 그리스 전체가 페르시아 속주가 됐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패배가 그리스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거든요. 페르시아는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 자신감이 150년 후 알렉산더를 만들어냈어요. 만약 그리스가 페르시아 속주였다면 알렉산더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케도니아 자체가 페르시아 영토였을 테니까요. 크세르크세스의 성급함이 150년 후 제국 멸망의 씨앗을 심은 셈이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80년에 걸친 누적된 판단착오입니다. 살라미스 패배 이후 페르시아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어요. 그리스를 직접 정복하는 대신 그리스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였죠.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리스 패권을 놓고 30년 가까이 싸운 거예요. 페르시아는 여기에 개입했어요. 아테네가 밀리면 아테네에 금을 주고 스파르타가 밀리면 스파르타에 금을 줬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전쟁이 오래 끌수록 그리스는 약해지고 페르시아는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용병들이 페르시아 금화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죠. 70년이 지나자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들이 돈만 주면 어디든 갔거든요. 기원전 401년 페르시아의 왕자인 키루스의 반란이 결정적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동생 키루스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리스 용병 1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심장부까지 진격했어요. 쿠낙사 전투에서 키루스는 전사했지만 그리스 용병들은 페르시아 군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2000km를 행군하여 살아서 귀환합니다. 이 그리스 용병 부대가 바로 그 유명한 크세노폰의 만인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인들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는 돈은 많지만 군사력은 약하다고요. 게다가 페르시아 깊숙이 들어가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증명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페르시아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원전 387년에서 386년 사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는 왕의 평화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이미 80년 가까이 그리스에 금을 뿌려왔는데 이걸 공식 정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서로 싸우고 페르시아는 양쪽에 돈을 주고 그리스 용병들은 페르시아 금으로 훈련받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만약 페르시아가 크세르크세스 때 그리스를 정복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 용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는 독립을 유지했고 페르시아는 80년 동안 금을 뿌려가며 그리스 전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떠날 때 그의 군대 상당 부분이 그리스 용병이었어요. 페르시아가 키워준 병력이었던 거죠. 이제 퍼즐이 완성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를 성급하게 공격해서 그리스에 자신감을 심어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의 평화 조약으로 그리스 용병 시장을 만들어줬고 다리우스 3세가 2번이나 도망쳐서 제국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200년에 걸친 3번의 실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가 심은 실수의 씨앗을 단지 수확했을 뿐입니다. 그가 천재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천재성은 기회를 알아본 거였지 기회를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스의 자신감, 그리스 용병들의 전투 경험, 페르시아 왕의 약한 권위,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순간에 그가 나타났던 겁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지역 군주로 생을 마쳤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인 페르세폴리스가 불타던 그날 밤,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궁전을 뒤지며 금을 실어 나를 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훔치는 게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200년 제국의 생명줄이라는 걸요. 급여 시스템이 멈췄고 도로 유지 보수가 중단됐고 통신망이 붕괴됐습니다. 4개월 만에 제국 전체가 정지한 거죠. 하지만 진짜 파괴는 물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신뢰의 파괴였습니다. 왕이 2번이나 도망쳤다는 사실, 그리스 용병들이 페르시아 정예군을 이긴다는 사실, 페르시아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200년 동안 축적된 실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만들어요. 크세르크세스가 아르테미시아의 조언을 들었다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에 금을 뿌리지 않았다며, 다리우스가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도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냥 방아쇠를 당길 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전장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 회의실에서 졌던 거죠. 승리는 전장이 아니라 판단의 순간에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실수를 쌓고 있나요? 200년 후 누군가 우리의 폐허를 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다고요. 페르세폴리스의 폐허는 오늘도 이란 고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석주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지만 지붕은 없죠. 2000년 전 그날 밤 모두 불타버렸으니까요. 그 석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축적된다라고요.